최신 최첨단 무기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 21세기 전장. 그런데 이 대명천지 2022년에 박물관에서 볼 것 같은 무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비주류 무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.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문제인데요.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할 거 없이 21세기 최첨단 무기와 함께 구시대 유물과도 같은 옛 무기, 그리고 에이? 형이 여기 왜 있어? 싶은 그 비주류 무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. 최신 레이저 무기 못지않게 진짜 열일하고 있는 이 마이너리그 무기들,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구시대의 유물처럼 치부되던 물건이 졸지에 최첨단 무기인 드론과 만나 새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. 바로 구소련의 무기인 대전차 수류탄 RKG-3의 개량형인 RKG-1600인데요. RKG-3이라는 무기는 구소련 최초의 대전차 수류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소련이 처음 만든 대전차 수류탄은 1938년부터 사용한 RPG-40인데요. 무게가 수류탄이라고 불리기는 좀 민망한 1.2kg입니다.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? 단순 무식합니다. 무려 760g에 달하는 TNT 폭에 넣은 거예요. 이거를 전차 위에서 터트리면은 그냥 그 폭발력 자체로 전차에 피해를 입힌다,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수류탄이라기보다는 대전차 폭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그런 무식한 물건이에요. 독소전쟁 초기의 독일 전차 상대로는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. 왜냐? 초기의 독일 전차들의 방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근데 이 독일 전차들의 방어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일반 고폭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엔 그냥 폭약 말고 성형작약 대전차 고폭탄을 넣은 개량형인 RPG-43이 등장합니다. RPG-43은 구조를 성형작약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75mm 두께의 장갑판도 관통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문제가 있었어요. 제대로 된 각도로 던져야지 위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. 굵직한 머리가 딱 90도로 장갑판에 닿아서 터져줘야지 이 관통력이 제대로 나와요. 또 무게가 이 RPG-43도 1.2kg이에요. 또 무게가. 이 무거운 거를 전차에 제대로 던져서 맞추려면 얼마나 가까이 가야 돼요. 그럼에도 소련은 이 성형작약식 대전차 수류탄이라는 컨셉에 나름 진지했고요. 이 RPG-43은 개량형의 RPG-6 등 신형으로 점점 개량을 거듭해요. 그리고 마침내 1950년에 RKG-3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. 이게 관통력이 125mm까지 높아졌고요. 무엇보다 적 전차에 원하는 각도로 딱 닿게 할 방법으로 낙하산을 달았어요. 낙하산. 안전핀을 뽑고 위로 딱 던지면은 낙하산이 하늘로 딱 펼쳐져요. 그러면 이제 탄두가 아래를 향하게 자세가 안정되면서 쫙 낙하하는 거죠. 근데 문제가 있어요, 물론. 손으로 던져야 되니까 상당한 연습을 해야지 적 전체 위에 딱 떨어지게 던질 수 있는 데다가 파편으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범위가 반경 20m까지 나가니까 거리를 너무 가까이 두면 사용자가 파편 때문에 다칠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RKG-3의 개량형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? 이거를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던집니다. 이거 굉장히 머리 좋은 거예요. 우크라이나는 2020년에 중소형 드론에 탑재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RKG-1600이라는 폭탄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는데요. 이게 RKG-3을 탄두는 거의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복제해서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또 3D 프린팅으로 새로 만든 안정 날개를 달아서 일종의 공중 투하식 대전차 폭탄을 만든 겁니다. 사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특히나 고도 300m, 즉 이 정도는 되어야지 적이 맨눈으로 드론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 높이에서 미사일도 아닌 그냥 폭탄을 툭 떨어뜨려가지고 맞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일단 맞으면은 이게 관통력이 165mm가 나온답니다. 이러니 신형 전차도 이 정도 관통력 얘는 참 안심 못해요, 절대.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. 왜냐? 이게 사용자의 경험이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두 발, 세 발 떨어뜨리고 한 발 맞던 게 지금은 점점 갈수록 첫 발에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.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는 다양한 대전차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있는데 아주 독일제의 특이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.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독일제의 DM-22 PARM-2라고 불리는 대전차 폭뢰 혹은 노출형 대전차 지뢰를 노획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. DM-22는 간단하게 말해서 지뢰는 지뢰인데 땅 위에 설치한 다음에 전차가 그 앞을 딱 지나가면은 뭐 적외선 센서라든가 뭐 인계철선 뭐 이런 거에 작동을 해가지고 그 탄두로 설치된 게 대전차 로켓탄이거든요. 그 로켓탄이 발사가 돼요. 그러면 적 전차의 명중에서 터지는 거죠.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판처파우스트라든가 바주카포 같은 거를 기계로 쏘는 거예요.
원격 매복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원래 버전인 DM-12는 1991년에서 94년 사이에 독일군이 25,000발씩이나 도입한 적이 있고요. 이번에 노획된 DM-22는 94년 이후에 나온 버전입니다. 노획된 개체도 96년 생산분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 DM-12나 DM-22나 개발 자체는 냉전 시대에 소련 전차를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. 결국 돌고 돌아서 수십 년 뒤에 원래 목적대로 쓰게 된 거죠. 장소만 바꿔서. 반응 장갑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서 최대 750mm의 RHA, 즉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DM-22 같은 경우는 설치 지점에서 최대 100m까지 떨어진 적전차를 명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. 현재 이것이 몇 발이나 우크라이나에 원조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독일 정부는 다양한 지뢰류를 2,000발 원조했다고 하며 이것도 그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아주 이색적인 무기가 원조가 됐어요. 우크라이나의 폴란드제 대전차 로켓 발사기인 RPG-76도 등장했습니다. 외형은 RPG-7과 비슷해 보이는 탄인데 아주 독특한 무기예요. 폴란드어로 코마르, 즉 모기라는 이름의 이 무기는 성형자격 탄두가 다닌 로켓을 쏜다는 점에서는 RPG-7과 일맥상통한데 재밌는 게 후폭풍이 없는 대신에 당연히 반동이 생기는 방식인데요. 그걸 소총처럼 어깨로 받아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탄두의 무게에도 제약이 생깁니다. 덕분에 탄두의 무게가 불과 1.7kg, RPG-7의 가장 보편적인 탄두가 PG-7 계열 탄두인데 이거가 2.6kg 정도거든요. 훨씬 가벼운 거죠. 물론 탄두가 가벼운 만큼 위력에 제약이 있습니다. 관통력이 RHA 기준으로 260mm이기 때문에 이 관통력이 300에서 400mm 정도인 이 RPG-7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유효사거리도 250m로 표시되는데 만약 기준이 같으면은 RPG-7의 330m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게 기본적으로는 로켓 보조 추진식의 총류탄을 발전시킨 거고 발사기는 일회용입니다. 한 번 쓰고 버리죠. 대신에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후폭풍 대신에 측폭풍이라고 쓰는 게 발생을 해요. 무슨 얘기냐? 탄두에 이 로켓 노즐이 있긴 있는데 이게 발생된 가스를 뒤로 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뿜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수 옆에 서 있는 건 참 좋은 생각이 아니죠. 그리고 무게도 2.1kg에 불과하니까 휴대성도 높습니다. 폴란드에서는 1983년부터 생산돼서 95년까지 약 10만 발이 만들어졌는데 폴란드 국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에 파병하면서 이걸 사용했는데 정작 폴란드 국내는 2003년에 전면 퇴역해서 치장물자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원조가 된 거죠. 사실 관통력이 약하기 때문에 T-70이나 T-90 같은 러시아군 주력 전차를 정면에서 상대는 못해요. 하지만 위나 후방, 엔진 데크 등 취약 지점을 노리면 이게 실내에서 쏠 수가 있으니까 시가전 등에서 여전히 무시 못할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상상 못할 구형 무기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다. 그렇죠. 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이 대표적으로 정말 형이 왜 여기 와 있어? 싶은 게 맥심 기관총입니다. 맥심은 1880년대에 처음 발명한 물건이에요. 러시아가 쓰기 시작한 것도 1900년대 초반부터고 지금 쓰는 것들도 1차전, 2차전 때 만든 정말 뭐 100년, 80년 이렇게 된 정말 엄청난 구식 물건들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. 심지어 급조한 듯한 마운트에 맥심 2개를 횡으로 딱 장착하고 심지어 그 위에 도트 사이트까지 얹었어요. 80년 전 물건에 21세기 기술을 결합한 정말 현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죠? 이걸 운용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집 나르는 것 같은 3륜 오토바이를 개조한 화물 차량 위에 Z를 그린 아무리 봐도 친러 성향 민병대원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화물용 오토바이에 맥심을 얹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. 형이 여기 왜 와 있어 무기 시리즈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. 한 예로 친러 성향 도네츠크주 민병대원이 PPS 43 기관장처럼 드는 모습도 SNS에 떴는데 이게 PPS 43, 즉 1943년에 소련이 개발한 물건이죠. 그것뿐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2022년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기 힘든 무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. 모신나강의 저격 버전, PU 버전도 발견이 돼요. 이게 모신나강의 요즘 저격총을 단 것도 아니고 아예 조준경까지 세트로 옛날 걸 장착한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. 뭐 사실 참 우리가 되게 신기해하고 웃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까지 꺼내서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.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. 이런 현실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